전국의 경찰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피디에서 경찰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형균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겪을 고민 또는 어려움, 영어 과목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한 5강 정도의 간단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2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모든 내용이 시험 대비 직전 파이널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막 준비해 와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제 시험을 보고 이런 친구들이 들었을 때 학습 내용이 확 와닿는 내용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험 준비를 시작한 풋내기 수험생인데 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해야지 이건 없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경찰 직렬 시험 보시는 친구들이 파이널로 이제 자 내가 그동안 공부 똑바로 잘했나? 우리 이영규 교수님하고 내가 그동안 쭉 해왔는데 내가 잘한 거 맞나? 하고 점검할 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5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번째는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이고 아직은 내가 시험에 당장 합격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이 교수님은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 독해를 저렇게 하면 풀 수 있어? 진짜 저 문법 저 25개 포인트만 이해한다면 내가 문법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서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에듀피디라는 사이트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보고 이렇게 강의해 주신다고? 그럼 내가 믿고 선택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겨우 5강밖에 안 되지만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개의 문법 포인트는 이 강의를 위해서만 제가 선별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 있는 걸 제가 베껴온 것이 아니라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베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으로 오로지 이 강의를 위해서만 제가 문법 포인트를 준비했고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100% 출제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저를 선택하셨다면 또 우리 사이트를 선택하셨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직전에 시험을 보실 때 이 강의를 딱 봤을 때 저 강의가 진리였네. 도움이 됐네 라는 걸 꼭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듀피드 사이트에서 강의한 지 올해로 17년째입니다. 횟수로 17년 차예요. 만으로는 한 1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도 저는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우리 사장님하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에듀피드에 데뷔를 해서 15년, 16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젊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직은 열정적으로 수업할 자신이 있고 아직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열정은 남아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이제 4, 5년 뒤면 저도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직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알려진 선생님 아니고요. 물론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그동안 강의해왔던 발자취들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진심으로 대했고요. 비록 카메라하고 PD님밖에 안 계시지만 마치 제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수업했고요. 그래서 인강임에도 불구하고 농담 구사하면서 재밌게 수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진심을 알아줬기 때문에 15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의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요약 강의도 찍게 된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잡은 건 경찰 시험 대비 파이널 시크릿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널 시크릿입니다. 최종 비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분이 이거 보신다면 영어 시험에 대한 마인드 매핑은 되실 거예요. 저렇게 마음 먹고 시험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일단 이 강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5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리면서 이 강의만 보면 100점입니다는 아니겠죠.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문법을 2강을 구성되어 있고요. 문법이 2강으로. 그 다음에 독해가 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휘가 1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강이면 4, 50분이거든요. 그 한강 동안에 어휘를 다 수업한다고?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샘플만 보여드릴 거고요. 수업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교재에는 제 나름대로 선별해둔 100%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단어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 고난도 단어를 다 외우시면 어휘 문제도 적중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충분히 어휘를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구나. 내가 농땡이 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먼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100% 출제 보장 그래머의 포인트 25개 쪽지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자료는 제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몇 번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샘플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5개는 제가 새로 추려오면서 싹 솔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름대로 좀 해보겠습니다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정리된다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정돈됐으면 하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제 강의와 부딪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저 교수님 저렇게 말하네. 이게 없었으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무난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영균 선생님의 경찰 영어 합격 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의 문법 첫 번째입니다. 문법은 저게 25개까지 가겠죠. 그걸 두 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독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제가 수업을 준비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3단현의 S는 총알이다. 이제 제 수업을 많이 듣고 뭐 기초영어도 들으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3단현의 S는 총알이다. 3단현의 S는 총알입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 요거 아시죠? 거기에 S 붙는 거 아시죠? 이건 총알이다 제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한테 설마 제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 붙는 거 아시죠? U일 때는 have. 만약에 U가 아니라 he로 바뀌었다면 2인칭에서 3인칭 단수로 바뀌었으므로 have가 아니라 has 이거 알죠? 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게 본질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제가 말하는 본질은 일치입니다. 수일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S를 가지고 수일치를 내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제가 더북이에요. 이 뒤에 예를 들어 그 책은 내용을 뭘 담고 있다 할 때 has라고 하잖아요. 그럼 has예요, have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당연히 더북이니까 has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속에 엄청나게 긴 수식어구를 잔뜩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 맨 마지막 단어를 꼭 복수로 주죠. 그래서 이 복수가 주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얘를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주어는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맞는 has를 쓴다는 거죠. 요게 수일치에서 저 3단현의 S를 붙이냐 마냐를 가지고 수일치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총알의 S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조동사 두는 두두두두 달려온다. 이것도 재밌게 표현한 건데 예를 들어서 he, eat에 S 있어야죠. 총알, bread, 빵을 먹어요. 근데 그는 빵을 먹지 않아요 라고 하려면 이 앞에 not 붙이면 되는 거죠. 일반 동사니까 not이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it가 주어 바로 뒤에 있었는데 not 때문에 자기 자리 뺏기니까 열받죠. 당연히 눈물 흘린다 그랬죠. 도와주세요 SOS 친다 그랬죠.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니까 달려간다 두두두두 해서 두가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기초용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S는 총알이니까 여기에 맞아야죠. 그거 줄여 쓸 수 있죠? doesn't. 여기는 ETS가 절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럼 doesn't eat bread잖아요. 이게 조동사 두죠. 조동사 두. 그럼 설마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설마. 조동사 두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데 쓰는 거고 두 번째는요. 강조에 쓰죠. 동사 강조할 때 조동사 do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동사 do도 있죠. 대동사 do는 he eats bread 해놓고 뭐 and I do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는 빵을 먹어. 그리고 나도 그랬어. 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eat 요. 근데 eat를 반복하는 게 싫으니까 do로 쓴 거죠. 이건 대동사. 동사를 강조해. 나 정말 먹었어 할 때 정말 먹었어 할 때 do 쓰는 거예요. 여기다.
do eat. 근데 여기 s 없어도 여기다 es 붙여야죠. does eat 하면 정말 먹어 이거죠. 정말 먹어. doesn't eat 하면 먹지 않아. 다 조동사 do입니다. 이 조동사 do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2번에 요게 지금 팁 1에다 쓴 모든 것은 일치에서 주의하시라. 그런 얘기였어요. 됐죠? 저 S가 나온다. 쉽죠? 예, 이건 쉬워요.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자, 합격 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두 번째입니다. 부가 의문문이네요. 의문문이 워낙에 중요하지만 딴 건 몰라도 여러분이 부가 의문문만큼은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부가 의문문은 말 그대로 부가 해주는 의문문, 즉 덧붙이는 것이에요. 덧붙이는 것. 그리고 반대로 묻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she has a book. 그녀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두 개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she 주어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 의문문이니까 도치돼야 되잖아요. has가 일반 동사라 못 와요. do. 이것도 조동사 do잖아요. 그럼 여기 s 있어요. 그럼 붙여야죠. 근데 not이 없어요. 그럼 붙여야죠. doesn't she 이렇게 반대로 묻는다. doesn't she 됐잖아요. 이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녀가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부가 의문문에서 시험에 나올 두 가지는 얘 두 개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there is 유도부사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묻겠죠. there is a book.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주어가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에다 수일치 시키잖아요. 이렇게. a book이니까 is 아니에요. 만약에 books였으면 are겠죠.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얘는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a book이죠.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it. it으로 받아야죠. it. 그리고 여기 is 있죠. is 그대로 받죠. 비동사면. 일반 동사면 do로 받지만. not이 없죠. 붙여야죠.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뭘로 써야 돼요? it이 아니라 there. 이렇게. isn't there. 유도부사의 부사를 형식상 주어처럼 쳐주는 경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주어와 시제일치인데 딴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 has 영희는 갖고 있어요. 예쁜 드레스를 a pretty dress. 그럼 여기다가 부가문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has 일반 동사니까 do 3인칭 현재 s 있으니까 does not 없으니까 붙여요. doesn't 됐는데 그럼 여기 뭘로 와야 될까요? 영희로 올 수 없어요. she로 와야 돼요. 무조건 명사는 대명사로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this나 that이 있어요. 그럼 뭐로 받아야 돼요? this나 that으로 못 받아요. it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주어 받는 방법. 시제야 뻔한 거죠.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제는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오는 거죠. 여기 과거면 여기 과거 오는 거고요. 여기 현재 하려면 현재 완료 have pp have 쓰는 거죠. 시제 그대로 맞춰서 주어 무조건 대명사로. 근데 this that 같은 지시대명사는 is로. 그 다음에 부가의문 대어에 요 there 쓰는 거.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올 포인트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빠르지 않죠? 근데 사실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4, 50분짜리 두 강에 문법 포인트를 다 담아내려는데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좀 따라와 주세요. 간접의문 아유 너무 중요한 게 나왔네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의 원위치입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만드는 법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She told me how could he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죠. 그래서 밑줄. 이렇게 딱 마침표.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1번, 2번,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뭐 보기를 주겠죠.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 told가 말하다 동사 중에 유일한 수요 동사예요. 그래서 me가 사람이에요. somebody. how 이하가 something입니다. 사람에게 사물을 말해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how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뭐냐면 목적어로 쓰이고 있어요. 직접 목적어. 그럼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냐면 명사밖에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여기 있죠. 주어 동사가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그러면 how가 이끌고 온 무슨 절입니까? 의문사절로 명사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how가 이끌고 온 물음표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야죠. 틀렸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줬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could he 하면 안 돼요. he could 해야죠. 그래서 이게 원위치잖아요. he could로 원위치가 돼서 4번이 안 돼서 원위치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주어 동사하고 뭐 목적어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든 하여튼 목적어 나온 자리에 의문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뒤에는 원위치가 돼야 돼요. he could 이렇게.
여기서 원위치가 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럼 떼볼까요? She told me 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었지? How could he solve the problem? 물음표죠. How could he solve the problem? 물음표죠. 근데 그 물음표가 없어지면서 told에 직접 목적이 들어갔으니까 원위치가 돼야죠. 없어졌으니까 원위치. 여기서 상상가정 동사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같은 상상가정 동사는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간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do you think, do you imagine,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이렇게 시작하면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when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다 틀린 문장입니다. 나가야 돼요. What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When do you think?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원래 완벽한 의문문이었어요. 의문문은 뭔데요? 동사 주어예요, 기본적으로. 조동사 둘을 부르든가 아니면 비동사 조동사가 튀어나왔든가. 근데 간접이면서 물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원위치로 도는 게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위치잖아요, 원위치. 됐죠? 이거 와 저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지금 공부가 덜 되신 거예요. 제가 이나영이라는 제 기본서에서도 엄청 열심히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예쁜 노트 있어요. 별표 노트라고. 거기서 엄청 중요하게 설명했고요. 별표 노트 2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절대 그냥 대강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뭐 조금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뭐 안 돼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영어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어디 대학은 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생각날 때마다 가끔 외우고 오늘 공부했으니까 영어 단어 한번 외워볼까? 공부 좀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한국사 공부하고 그 다음날 뭐 형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 공부하고 이러면 며칠 동안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으리 표반대 좀 낯설고 또 공부하고 단어 몇 개 외우고 이렇게 해서 영어가 늘겠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영어 단어 200개씩 300개씩 외워야 되는 거고요. 문법을 이 정도로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찰에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당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셔서 자식을 낳았을 때 공부 왜 안 하니?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도 공부를 해야죠. 적어도 내 인생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아이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아빠도 솔직히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런데 아빠가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만큼은 정말 내 목표에서 열심히 했단다. 너도 그러면 안 되겠니? 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잖아요.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막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절대 아니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놀기 좋아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지가 똑똑해졌듯이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놀면서 시험 전에 조금 공부하니까 성적 나와서 그냥 갔는데요. 이거 아니고요. 정말 아니요. 저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꾸준히 노력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가고 꾸준히 노력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저도 밑바닥 자존심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야 되는데 내지는 공부 성적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부는데 딱 스치면요. 목표를 잡고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이제 좀 세대가 저는 올해니까 학력고사 세대니까 수능 세대가 아니니까 사회 1, 2, 뭐 지리 1, 2, 세계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5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시험 보는 거였어요. 저희 문과는. 근데 제가 사회 2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2 영역에서 계속 시험을 틀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학력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벼르는 거죠. 사회 2 큰일 났다. 사회 2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나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사회 2 사회 2 이러다가 기회를 딱 잡는 거죠. 월요일 날이 개교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강의 들으시는 분이 저보다는 연배가 뭐 비슷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좀 낮으실 텐데 요즘은 주 5일 수업이지만 뭐 모르죠. 20대 중후반 학생들은 학교 갔을 텐데 어쨌든 저희 때 토요일 날 무조건 학교 갔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소풍을 갔다 와서 토요일 수업이 없었어요. 월요일도 개교기념일이야. 그럼 오케이. 3일이란 시간이 온전히 주어졌잖아요. 토일 월. 그때 독서실을 딱 끊었죠. 독서실 저희 때는 또 24시간이어서 잘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사회투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부 다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3일 동안 독서실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때 제 동생이 저랑 같은 독서실에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인가 저한테 와서 형 오늘도 집에 안 갈 거지? 안 갈 거야. 내일 올 때 속옷 좀 챙겨오고 누나한테 용돈 좀 받아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동생이 다시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속옷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갔다 바로 왔어? 무슨 소리야? 뭐야? 근데 시계를 딱 봤는데 아침 8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동생이 11시쯤 집에 갔는데 아침 8시까지 9시간가량을 제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마치 저에게는 30분, 1시간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제 인생에서 다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때 공부한 것들은 지금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학력고사를 보면서 사회2는 틀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꾸준히 하면 제일 좋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저처럼 하는 거예요. 왕창 몰아서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유지하다가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왕창 공부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지금 제가 막 읊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읊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